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의 최대 이슈였죠. 한미 정상회담. 자,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 3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셨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그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한 이제 국격을 높이는 일이었고 특히나 최근에 국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정말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잘 봤고 그리고 저 장면이 저는 네네.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 장면이 네, 왜냐면은 우리 그 기사 외신 기사에서 이제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1시경에 넘어서 했는데 네. 한 8시 10시부터 계속 그 기사가 났거든요. 숙청 혁명 맞아요. 뭐 맞아요. SNS, SNS에도 올리고. 네, 근데 저 자리에서도 아마 어떤 여성분이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콩글리 씨 같은 분 걸로 뭐 혹시 뭐 한국에서 그런 소식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바로 이렇게 귓속말로 이재명 대통령께 we call them fake them 이런 식으로 그렇죠. 페이크 뉴스라고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장면 이게 굉장히 좀 친근감과 뭐 신뢰한다는 것과 그리고 사실은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이제 그 윤호개인 분들께서 네네. 알아두셨다고 네. 저걸 보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 네. 이지은 위원장님은 인상 깊었던 점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어떤 한 문장에 트럼프가 혹할 만한 단어들이 막 콱콱콱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중에 주목했던 문장은 뭐냐면 뭡니까?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서 김정은과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어서 골프도 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장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이 한 문장에 트럼프가 혹할 단어가 6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적 욕망과 사적 욕망을 막 자극하는 단어들인데 한반도, 평화, 김정은, 북한 이거는 노벨상을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그 욕구를 딱 자극을 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월드, 골프 이런 거는 야, 이 사람이 진짜 부동산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든지 이 황량한 어떤 땅을 보면 여기다 트럼프 내 이름 딱 있는 트럼프 월드 하나 세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 생각을 할 건데 거기에다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이 얘기까지 딱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칭찬의 기술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옛날 저희 상사들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일할 때 제가 경찰로 23년을 일했었거든요. 저희 상사들이 저를 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번에 보고서 마무리하고 행사 잘하면 청장님한테 칭찬도 받고 끝나고 우리 소고기 딱 먹고 다음날 휴가 다 가자 이러면 이게 공적인 욕망인지 사적인 욕망인지 알 수 없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이번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이 얘기를 딱 듣더니 그다음에 그렇지 내가 했었으면 북한과 더 좋은 뭐 관계를 맺어 나갈 수도 있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말 엄청난 칭찬의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혹시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지? 이러고 찾아봤더니 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세요. 네, 금색. 다 금색이잖아요. 다 리모델링한 거예요, 저거. 맞아요. 근데 딱 가자마자 하신 말씀이 황금색 집무실은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의 새로운 번영이 마가를 뜻하는 거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딱 얘기하는 거고 황금색이 취향 저격한 거잖아요. 진짜 당신의 취향을 보니까 진짜 더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야, 내가 아무리 파란색을 좋아해서 뒤에다 막 해놔도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나의 취향을 저격해서 얘기를 해주면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고 야, 나랑 뭔가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야, 이 칭찬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누구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명할 때 그 박명록 서명하잖아요. 그때 의자 빼줬잖아요. 맞아요. 앉지 않았어요. 네. 이유가 안동식 예의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알든 모르든 본인은 예의를 갖추고 싶고 또 하나 보세요. 만약 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앉으시고 옆에 트럼프가 서 있으면 결제 받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걸 안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인상 깊었다. 저 장면이거든요. 저 장면 보면 저렇게 이제 서서 사인을 합니다. 일부러 의자를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줘서 앉지 않고 저렇게. 홍 의원님 저 펜 트럼프가 탐냈잖아요. 주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또 그러면? 그것도 약간 노린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해가신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서. 아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동식 예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일본 가셨을 때도 일본 그 총리가
예, 이시바 총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 안동 소주하고 안동 뭐 음식 찜닭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맞아요. 안동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 뿜뿜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안동 분들이 이제 저번 대통령 선거 때 나도 고향이 안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무슨 이재명은 안동 사람 아니야 뭐 성남 사람이지라고 했었는데 이번 대선 때 야 그래도 나라가 힘들 때 우리 안동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일제 시대 때도 항상 독립운동도 하고 지금 맞아요. 이렇게 힘들 때도 이재명 안동 사람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유생들이 이재명 지지선언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안동 찜닭, 안동 소주, 안동식 예의까지 해서 정말 안동 분들이 진짜 자부심 뿜뿜하실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 너무 뛰어난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거 이시바 총리하고 했던 거고 이시바 총리가 또 가기 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걸 많이 얘기해줘서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기회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뭐 그래서 그런지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지지율이 보니까 이제 갤럽 조사로 보면 59%로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뭐 같은 44%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좀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지율 상승이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아 그렇죠. 사실은 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뭐 3% 포인트 네네. 넘게 상승을 했고 이건 철저하게 준비한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뭐 참모진들이고 네. 사실은 트럼프를 열심히 공부한 아까 이제 거래의 기술까지 읽었다라고 가는 전용기에서도 말씀하시고 회의 석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를 공부한 이재명과 그리고 이재명을 공부하지 않은 트럼프의 협상에서 굉장히 흡족하신 고래를 맞아요. 춤추게 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이 나온 그 성과로 국민분들을 굉장히 만족시키고 기쁘게 한 그런 게 지지율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냐고 물었더니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58%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9%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뭐 이제 그 전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막 했었는데 그 이제 올라갈 때는 별로 얘기 안 하면서 떨어질 때 언론들이 맨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조국 뭐 이렇게 대표라든지 사면 이런 게 조금 영향은 미쳤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대체적으로는 국힘 전당대회 때문에 컨벤션 효과 또는 그때 보수들의 과표집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제 각 그 뭐 갤럽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한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거의 많게는 100명 정도, 적게는 20-30명 정도가 보수 과표집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통 1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명이 과표집이 된 거면 10%가 높게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끝났고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좀 정상으로 찾아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이번 지지율을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정당 지지율 보면 떨어졌어요. 지금 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도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전당대회 하면은 보통은 그분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저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결선 자체가 이제 도로 친윤 결선. 근데 그것까지도 뭐 사실은 찜찜하지만 그 와중에 그 초반에 우세했던 김문수를 꺾고 장동혁이 되는 것도 너무 이제 지지자분들께서도 자기들끼리도 충격적인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전환길에 등을 업고 뭐 2,500표 차이로 됐다더라 뭐 이런 부분도 본인들도 이제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가 또 없어진 데다가 이 실망이 이를 데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약간 전망을 합니다. 저도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 여론조사가 26, 27, 28에 했었거든요. 근데 26일이 전당대회였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저는 저 23%도 과하다. 저거 좀 더 떨어질 거고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떻게 장동혁이 대표가 됐어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장동혁이 대표가 됐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왜 장동혁이 되었을까? 승리 요인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 막판에 되게 추격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 세력들이 여기 붙었다. 왜냐하면 이 윤 어게인 세력들, 윤 세력들은 여전히 김문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밀려고 했었는데 김문수가 배신하고 자기가 끝까지 했어. 여기에 대한 꽁한 마음이 있어서 김문수를 밀지 않았다. 이런 게 있고